안녕하세요,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 고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객이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하면은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 내 서비스를 돈 주고 이용해 주는 사람이 고객이겠죠. 그렇다면 이 고객을 어떤 관점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세 가지의 고객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고객들은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니즈들이 다르게 됩니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을 만나는 혹은 우리 아이템을 사용하는 이런 경로들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내 마케팅하는 영역들이 정해지고요. 노출 방식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컨텐츠도 정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내 제품 혹은 내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신규 고객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규 고객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송 사과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청송 사과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가장 청송 사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가장 효과적인 노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 노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사이트 등록과 적절한 검색 광고와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네이버 쇼핑 등등의 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출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이 신규 쇼핑몰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요, 바로 고객의 질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혹은 PC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실 건데요. 네이버 이 녹색 검색창은요, 어떤 고객의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송 사과가 살 필요가 없는데 청송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검색창에 청송 사과를 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내가 검색창에 청송 사과를 쳤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청송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나는 청송 사과를 구매하려고 하는 잠재 고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자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신규 방문자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의 특징은요, 고객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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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통계 영상을 따로 다룰 건데요.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은요, 홈페이지 통계에서 체류 시간과 이탈률로 나타납니다. 체류 시간이 길고 이탈률이 낮다라는 것이 또 네이버를 통해 들어오는 유입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반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요, 타임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넘겨보시잖아요. 이 타임라인인데요. 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컨텐츠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독한 컨텐츠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페이지를 구독한다거나 혹은 친구들의 컨텐츠들이 노출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구독하지 않았지만 보는 경우, 바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은요, 구독과 광고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건 신규 쇼핑몰이잖아요. 신규 쇼핑몰인 경우에는 구독자가 별로 없겠죠. 내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임라인에 저 구독이라는 건 빼야겠죠. 그러면 오로지 광고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건데요. 네이버와 다르게 이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광고는요, 고객이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광고가 안 뜨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광고는 페이스북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뜨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고객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넘기는 거죠. 막 넘기다 보니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이탈률이 길게 되는 광고밖에 없다. 즉 네이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신규 고객으로만 봤을 때는요. 네이버는 직접 검색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요. 신규 쇼핑몰인 경우에는 구독을 제외하고 오로지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비교적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쇼핑몰을 할 때 네이버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영역에 노출시키느냐? 추가로 이 영역에 노출시킬 때 얼마를 주고 노출시키는 거냐? 이게 여러분들의 네이버 마케팅을 굉장히 간략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네이버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이 뭐 검색 광고를 한다,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어떤 키워드로 어떤 컨텐츠로 어떤 영역에 얼마를 주고 노출시킬까를 정하시게 되면은 이 영역에서 이제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뭐 배너 광고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방문자가 몇 명이니 카페 회원수가 몇 명이니 뭐 이런 거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네이버 마케팅 핵심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쇼핑몰, 신규 고객, 신규 오픈 사이트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내 제품을 구매하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고객. 제가 만약에 사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안 망했어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제 제품에 대해서, 즉 사과겠죠. 사과를 계속 구매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자, 이때는 어떤 영역에 이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이메일, SNS, 밴드 등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의 특징은요. 시적절하게 내가 노출시키고 싶을 때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페이스북, 내가 글 쓰면 바로 노출이 되겠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내가 전체 메시지 보내면 바로 노출이 되겠죠. 인스타그램, 이메일, SNS, 밴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네이버는 그렇지 않겠죠. 고객이 검색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이메일, SNS, 밴드 등등은 지금 내가 보내면 고객들은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요. 앞에 제가 구독 기반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난 광고를 안 해. 근데 내 친구는 한 명도 없어. 그럼 이게 일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구독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친구 추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팔로잉, 이메일도 주소가 있어야겠고요. 밴드 뭐 다양하겠죠. 즉 구독을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신규 고객은 낚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키워드 탁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고객이 키워드를 보면서 내 컨텐츠를 봐요. 이게 이제 내 미끼를 물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 마케팅, 그리고 뭐 필요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어떤 인스타그램의 광고 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객이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고객들에게 먼저 덤벼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클릭을 해야 되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재구매 고객은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쁜 왕에 제가 작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밥 주고 싶을 때 밥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구매 고객은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 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즉 내가 고객에게 먼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신규 고객은 기다려야 됩니다. 고객들이 내 컨텐츠를 보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재구매 고객은 내가 먼저 고객들에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먼저 컨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신규 고객과 재구매 고객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기존 고객, 뭐 재구매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고객은요.
신규 고객에게서는 없는 고객 정보 그리고 제품의 구매 경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정보, 뭐 이메일, 전화번호,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이디 뭐 등등등의 이 고객 정보들을 회원 가입이라던가 이벤트 등을 통해서 내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항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메일링 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고객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내가 언제든지 보내고 싶을 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제품들을 구매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 비교적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 사과가 맛있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사과를 딸 때 전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오씨 아줌마가 딴 사과를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내 사과를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건 1번 고객 정보를 이용한 거고요.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작년에 먹었더니 맛있던데? 라고 하고 재구매를 일으키는 거. 바로 기존 고객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은 내가 원할 때 고객들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채널들을 선택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연령에 따라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지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하는지 밴드는 어떤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어떤지 등등등등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채널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거. 뭐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에 맞게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 마케팅 채널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들을 이제 꾸미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게 노출시킨다라는 것이 기존 고객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프레임,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네이버 마케팅은요, 키워드와 컨텐츠와 노출 영역 이 세 가지를 얼마에 노출시키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고객은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고 적절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시킨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바로 내 제품을 모르는 신규 고객들입니다. 첫 번째 신규 고객과 이 세 번째 신규 고객의 차이점은요. 내 아이템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캔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관심 있는 고객들이 캔들을 찾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이 캔들, 뭐 천년 캔들, 유기농 캔들,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캔들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까요? 검색을 중심으로 보자면요. 연관도 높은 키워드를 쓰겠죠. 예를 들면요. 크리스마스 선물, 캔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자친구 선물, 캔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일 선물, 자취방 냄새 제거, 숙면을 취하는 방법 등등등등은 캔들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선물 검색한 다음에 이게 보다 보니 캔들이 괜찮네. 캔들을 사줄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검색할 때 캔들을 사줄 의향이 없었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야, 그래. 캔들을 사줘야겠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고객을 꼬시는 거. 그래서 관심이 없던 고객들이 캔들을 찾을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SNS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령, 성별, 사는 지역, 관심사, 그리고 어떤 핸드폰을 쓰느냐 뭐 등등을 다 타겟팅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20대의 남자인데 서울 사는데 연애하고 있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은 소이 캔들이 좋아요 라는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남자가 보다가 저 여자친구 선물 사줘야지. 소이 캔들 있네. 이거 사줄까? 이쁘네. 사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관도 높은 키워드 혹은 연관도 높은 타겟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 내 제품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제품에 혹은 그 물음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출 방법을 찾아서 노출시키는 방법인데요. 물론 구매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고객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매출들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서 나오신다고 한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화입니다. 이 신규 고객, 기존 고객, 그리고 나를 모르는 고객들. 이 세 가지 조합은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중기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 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비중의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네이버만 한다 혹은 페이스북만 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네이버 쪽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고 그리고 뒤에 갈수록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중기에는 이미 이제 기존 고객들도 많이 가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확보하시는데도 페이스북의 새로운 타겟팅을 통해서 혹은 카카오톡의 어떤 친구들을 통해서 재구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과 같은 재구매 고객을 위한 비중을 늘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기서 페이스북에 이제 재구매 고객을 위한 마케팅도 하시겠지만 또 신규 고객을 위한 광고도 하실 거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어떤 비싼 제품을 봤다 라고 한다면 바로 구매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이버에 다시 들어와서 또 쳐보시거든요.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의 마케팅이 성과를 보려면 자연스럽게 네이버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잘 돼 있을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페이스북 막 때려.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어. 마케팅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이버가 이쁘게 되어 있어야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했을 때 고객들이 다시 네이버로 왔을 때 유명한 곳이었네? 혹은 제품 괜찮네? 라고 바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저의 경험상은 초기에는 네이버에 조금 더, 중기에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늘려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요. 한정된 인원과 시간과 그리고 예산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간과 예산, 인원 많으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매출, 최대의 효율성이 좋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고객의 구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고객에게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사업한 지 5년 차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물론 신규 고객 중요합니다만은 기존 고객들이 자꾸 내 컨텐츠를 보고 야 좋네 괜찮네 얘는 5년 동안 변함이 없어 얘를 딴 사람에게 소개시켜 줘야지 라고 할 수 있게끔 저의 기존 고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 초기에는 이제 기존 고객이 없으니까 신규 고객을 막 노출시켜야겠죠. 그래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적절한 노출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운영했던 게 저는 카페와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마케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고객을 보는 관점 3가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